자, 이제 시인 중에 중당 시인 중에 유종원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 이분은 보면은 태어난 거에 비해서 오래 살지를 못해가지고 만단까지는 못 살았어요. 그죠? 이 사람은 근데 한유하고 항상 병칭됩니다. 고문운동을 같이 전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유하고 유종원은 우리 책에서 산문에서 주로 이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때 생평을 더 자세히 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기획이라서 지금 우리도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전원 산수시를 창작을 했는데 그 시풍이 맹호연하고 유사했다. 이런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특히 도연명하고 사령운의 시풍을 아우르는 시풍 이게 이제 맹호연이 추구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따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전원산수시를 특히 이제 창작을 하게 된 원인은 이 사람이 이제 어 나중에 이 시대에 뭐 유구석도 그렇고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사연들은 뭔가 정치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하다가 전부 자천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떠돌아다니죠. 그죠? 이렇게 지방의 한적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벼슬도 강등당하고 공간적으로도 서울에서 먼 이런 쪽으로 사실상 귀양 같다 이렇게 정확한 의미의 귀향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제 귀향살이 하면은 벼슬이 완전히 없는 그런 경우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좌천되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그렇고 이제 서울에서 그러니까 장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자연 풍경을 매일 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전원사수시를 창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는 이제 아름답고 고요한 자연의 묘사 속에서 귀양살이, 그러니까 자천된 어떤 그런 심정을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시름과 불행 이런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마음속 깊이 드러나 있는 어떤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을 이런 풍경에 투사해내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이 부분 좀 특이하죠. 이 부분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 사람은 뒤에 이제 다른 분도 이 우원시를 잘 썼는데 이 유종원이 새나 풀 같은 사물들을 빌어가지고 인간 문제를 노래하는 이런 기법을 잘 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종원 같은 경우에는 소박하고 조용한 농촌시를 쓴 것 같은데 그 안에 보면은 농민의 고통과 불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전 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성당, 초당만 하더라도 이런 뭔가 농촌에 대해서 읊어가지고 잔잔한 느낌이 나오면은 이런 거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시작은 그러한데 알고 보면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당 이전의 어떤 그 농촌을 읊은 자연시하고는 경향이 달라진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유정원 시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유정원 시 중에서 지금 이건 제목이 너무 깁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주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호초, 상인, 동, 간, 산, 기.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건 딱딱 끊어서 읽어야 돼요. 누구에게 준다인데 누구한테 주냐면은 이제 경화 친고한테 줬어요. 붙여주는 겁니다. 이거 준다기보다 더불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호초 상인이라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스님이나 아니면은 도교의 그 어떤 선인이나 그런 사람 좀 되겠어요. 그죠? 딱 느낌이 오죠.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초 스님하고 같이 산을 바라보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화사족이라고 들어봤어요. 서울이거든요. 한국사에도 많이 쓰이는데 17세기 이후에 경화사족의 어떤 그 고문세가들이 뭐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전에 이미 나왔던 말들입니다. 사실은 경화 그러니까 장안에 있는 친고한테 붙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느낌만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호초 상인이 나왔고 산을 보고 쓴 거니까 참 멋진
산수지가 한편 오겠구나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보시면 그게 아닐 거예요. 자 보면은 이 친자는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친척, 가족 다 포함한 겁니다. 이 고자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가 해당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친고는 가족과 친지한테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한테 보낸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닷가죠. 바닷가에 뾰족한 산들이 마치 칼끝처럼 이렇게 막 돋아나 있다. 이거는 첫 번째 구절부터 사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산을 보면서 뭐 산수시 좀 평화롭고 한가로운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칼날끝이 등장을 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곳곳이 지금 시름에 담긴 창자를 끊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얼마나 심각한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사람은 마음이 지금 편한 게 아니에요. 작중화자의 어떤 그 태도를 보자면은 지금 일단은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 그런 공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이 장안에 이런 공간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장안 근처에는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아주 멀리 가 있어요. 귀양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슬이 지금 강등돼 가지고 어디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죠.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가을 되면은 이제 밤낮의 길이가 달라지면서 인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쓸쓸함을 많이 타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특히 이제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지금 슬픈 마음이 든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1구, 2구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아주 시름겨워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역시 귀양 가 있는 그런 생활에 어 그러니까 잠깐 앞에 요거 보시겠어요? 아름답고 고요한 자연의 묘사 속에 귀양살이로 말미암은 시름과 개인의 어떤 불운에 대한 붕괴를 투사하고 있다고 했죠. 바로 이겁니다. 그죠? 지금 보면은 가을을 맞아서 자기가 지금 몸이 처해 있는 이런 공간에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사가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로 만약 이 몸이 천만 개, 천 개 어깨로 이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면은 뭘 한다는 거죠? 봉우리 위에 흩어져 가지고 고향을 한번 바라보겠구만 하면서 고향 생각이 너무 절절하고 그래서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것은 자기가 아는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한테 보내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이런 시를 여러분이 만약에 썼다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이런 시를 썼을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 지금 걱정하라고 이런 거를 썼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자기의 마음이 이러한 것을 이제 일단은 솔직하게 이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뒷일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 이거 받고 나면 정말 마음이 또 편치 않겠죠. 답장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실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시름에 겨운 사람은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동병상련하는 심정으로 같이 이제 서신을 계속 교환했을 것이다. 이런 짐작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중요한 시인 중에 유정원의 시를 한 편밖에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이 사람은 왜냐하면 공운운동 산문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는 간단하게 한 줄도 되게 짧은 것만 했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나온 인물이 유석인데요. 유석은 이제 산문편에 그렇게 길게 언급이 안 될 예정이고, 이 사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강서성이니까 약간 밑에 이제 완전 남부는 아니고요. 팽성 출신입니다. 이 사람 793년에 유종원 등과 같이 이제 진사과를 합격한 그런 동기입니다. 그리고 주요 관직에 등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제 유종원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 혁신을 하려고 했지만은
어김없이 실패하고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좌천되어 지방간으로 갑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이제 지루하죠. 근데 예, 이제 반밖에 안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 해야 됩니다. 지금. 예. 그런데 또 만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앙관직에 복귀하죠.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시기에 유종훈, 백거이 이런 사람들하고 어, 친분이 두터웠고요. 특히 이제 백거이하고는 서로 이제 주고받는 창화시를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이게 이제 예,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시도 많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보지는 않겠지만 그 유석은 그래서 이제 작시 경향도 조금 봐야 되겠고 그리고 시도 지금 우리가 시를 죽지사 를 하지만 이제 두 수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시도 한 편이 아니라 이렇게 긴 시를 인용하든가 이 책에서 혹시 이제 두 편, 세 편 인용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메이저 작가다라고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되겠어요. 이 사람은 자연파 시인의 대표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연시 중에서 역시 이제 인생과 사회, 민중에 대한 관심이 섞여 있는 이런 작품을 다수 창작했는데 이게 이제 중당의 현실주의적인 어떤 성향하고 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예, 풍경을 노래하며 옛일을 빌어 당시를 풍자한 금농오제 같은 작품, 사물, 그죠? 이 뭐 새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노래하면서 이건 이제 목입니다. 그죠? 새나 모기 이런 사물을 노래하면서 인간 생활을 풍자하는 이 뭐 이런 치문료 같은 작품 이런 것도 있고요. 농촌을 좋아해가지고 농민 생활에 깊은 동정을 표현한 여전행 같은 작품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짧은 민가의 형식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민가 형식의 어, 그 짧은 글에서 자연의 묘사를 보면은 색채가 밝고 깨끗한 그런 면모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요것을 지금 한번 이런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죽지사 책에 두 편 나왔는데 이게 이제 총 11수인데 원래는 9수인데 뒤에 아마 두 수가 더 붙은 것 같아요. 우리 책은 10수 먼저 소개하고 2수를 먼저 소개하는데 이제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수를 보면은 이제 보니까 삼복숭아 그죠? 산에 복숭아 나무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자생했습니다. 근데 요새 이것을 개량해가지고 열매를 특히 이제 어, 어, 예, 즙이 많은 쪽으로 개량을 해서 삼복숭아는 조금 달라요. 대신에 이것은 향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나무 자체가 꽃이 화려했습니다. 붉은 꽃이 이 예, 샹토만 했으니까 이 산 위에 가득히 이렇게 이제 덮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촉강의 맑은 봄물이 산을 이렇게 툭툭 때리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촉당은 지형이 실제로 이렇거든요. 좀 험하고 그리고 이제 강물도 굉장히 급격하게 흐르면서 산을 때리면서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예.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꽃은 붉지만은 쉽게 시들기 때문에 이건 마치 님의 마음이 한 번 나한테 정을 줬는데 이제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님의 마음과 비슷하다라고 은요법을 취했고요. 그런데 쉬지 않고 흐르는 물, 임을 향한 내 마음은 쉽게 안 가시고 이렇게 계속 남아 있는 것. 이것은 대조를 이뤄 가지고 나의 마음, 임을 향한 나의 마음은 꽃이 이렇게 붉었는데 화무 11홍으로 금방 져버리는 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내 마음은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어, 붉다라는 이런 어, 그 산뜻한 느낌의 색채와 맑다라고 하는 이런 쉬지 않고 흐르는 물 이런 맑은 정조가 같이 버무려져 가지고 그래서 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 이 짧은 형식에서 색채가 밝고 깨끗한 이런 형태의 자연 묘사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 수도 한번 보시면은 버드나무는 푸르고 강물은 잔잔하고 평평하게 흘러간다. 강가에서 그대의 노랫소리가 문득 들리는 것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동쪽을 보니까 해가 떠 있는데 서쪽 편에서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정말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게 이거 보고 이 서쪽 편 보고 안 맑은 거는 이제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의외로 또 맑은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뜻밖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산이 굉장히 크고 높다 보면은 동쪽 부분하고 서쪽 부분에서 산이 이제 산을 타고 기류가 넘어가면서 구름이 형성되고 그 넘어서 비로 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팬 현상 혹시 지리 시간에 했으면 들어봤을 건데 바로 그거를 이렇게 실감나게 우리가 팬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어제 쓴 거를 오래 기억했다가 오늘 또 쓰고 이게 아니고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던 상황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본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참 신기한 느낌을 이대로 그냥 받아 적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푸른 느낌, 잔잔한 느낌, 고요하게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동쪽과 서쪽의 대비가 일어나는데 어쨌든 맑은 그런 마지막 구에서 이제 맑은 이미지로서 이것을 시상을 끝맺고 있다라는 데서 이 두 번째 수나 열 번째 수나 역시 자연의 아름답고 맑은 그런 느낌이 그대로 이제 여기서 보이고 있다. 묘사를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종원까지 했고요. 이제 예, 다 왔습니다. 중당신 거의 다 왔습니다. 계속해서 중당신 해서 오늘 중당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